자,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원 물질의 자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철시드입니다. 자, 철과 같은 물체들은 이 자석에 굉장히 잘 끌리는,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 종이 같은 녀석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봤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물질들이 자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석에 반응하는 이 성질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알기로는 이런 철같이 강하게 반응하는 녀석들만 자성을 띠고 있고, 나머지 녀석들은 대부분 자성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의 대부분도 굉장히 약하게 끌리거나 아니면 약하게 밀리거나 하는 그런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왜 이런 자성을 띠게 되느냐? 자, 자석에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녀석들이 또 다른 자석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듯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자석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렇게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자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과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이 떠돌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 고리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여기 도체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전류의 방향과 자유전자 이동 방향은 참고로 반대고요. 그럼 이때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자 모형으로 되돌아옵시다. 자, 이 원자에서 이 원자 핵 주변을 떠돌고 있는 게 전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이 전자가 주변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움직이는 게 곧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이 주변에 이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원자 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이렇게 원자 하나가 곧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원자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의 궤도 운동입니다. 원자 핵 주변을 얘가 돌고 있죠. 이 도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고,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원자를 자석으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궤도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의 스핀입니다. 이 전자의 스핀은 실제 얘가 예를 들면 이 스스로 도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전자 자체가 또 하나의 이렇게 자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 운동에 의한 것과 스핀에 의한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원자가 얼마나 강한 자석처럼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둘 중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이 전자의 스핀에 의한 게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전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상쇄가 돼버리면 자성을 띠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상쇄가 되지 않고 서로 나란하거나 하면은 강한 자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로 구분합니다. 상자성체는 약하게 반응하는, 반자성체는 자석을 밀어내는, 그리고 강자성체는 강하게 달라붙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상자성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성체들의 원자를 이렇게 자석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자석이 평소 때는 이렇게 무작위하게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자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자석이 가져와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녀석들은 여기에 반응을 해서, 자,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하게 되면서 이 물질이 자석에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열 진동 때문에 이 배열이 이제 완벽하게 정렬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약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부터 주석, 그다음에 아연, 종이,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 예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다 다룰 시간 없을 것 같고 반자성체까지만 우리가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스핀이 서로 상쇄돼서 평소 때는 이 녀석들은 자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자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녀석들이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게 됩니다. 자, 그럼 N극과 N극이 지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특정한 조건. 자, 여기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런 반자성을 굉장히 강하게 띠는 녀석들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런 반자성을 굉장히 강하게 띠는 물체들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위에 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석 위에 뜨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초전도체가 가지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된 영상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전도체를 연구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런 완벽한 반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찾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전자석뿐만 아니라 이런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이런 자기 부상 열차나 MRI 이런 것들에 응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강자성체는 어떤 키워드만 언급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가 원자 자석을 의미합니다. 이 원자 자석 지금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묶어서 자기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구역이 이렇게 빨강색 B 보이죠? 이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늘어서게 되어서 자성을 띠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화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림은 여기 불이 있다, 촛불이 있다, 그죠? 촛불로 가열하고 있네요. 자, 촛불로 가열한다는 말은 이 철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온도와 이 자성을 띠는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거 관련된 단어는 퀴리 온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차피 다 교과서에 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